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이제는 건강보험료도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 집 한 채하고 국민연금 조금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폭탄이 날라올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통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걷었을까요? 약 63조 1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직장인이 내는 것은 54조 194억 원이고요. 지역가입자는 9조 9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요, 11만 4,069원이고요. 그 중에서 직장인은 12만 4,629원, 지역가입자는 9만 864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요, 5만 9,218원인데 직장인은 6만 1,109원, 지역가입자는 5만 4,1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국의 건강보험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보험료율이 기준소득 월액의 6.86%를 냅니다. 그 다음에 월보험료 상한액은요, 무려 70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보험료 하한액은요, 19,000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하한 대비 상한액의 비율은요, 어느 정도냐면 368.2배나 됩니다. 굉장히 그 보수혈액이 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엄청나게 또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이 10%입니다. 근데 월 보험료 상한액이 141만 3천 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하한액은 우리보다 훨씬 많죠. 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배 정도 차이 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이 14.6%고요. 월 보험료 상한액이 94만 8천 원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우리보다 GDP가 높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월 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료율이 5.17%고요. 월보험료 상한액은요, 무려 86만 2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보험료 하한액은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6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12.4배에 달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우리는 월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월보험료 하한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의 6.86%를 냅니다. 가입자하고 사용자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물론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다 본인이 부담하겠죠. 2021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를요, 건강보험료의 11.52%를 냅니다. 가입자 사용자 각 100%씩 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직장 가입자가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보수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내야 되는데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간 보수의 소득에서 3,400만 원을 빼고요. 12월로 나눠주고 소득평가율 곱해주고 건강보험료율 6.86%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득평가율은요.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100% 적용하고요. 연금이나 근로소득은 30%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더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요. 3,400을 초과하는 2,600만 원에 대해서 6.86%를 더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8,633원이 되겠고요. 장기 요양보험료 17,123원도 또 추가로 내야 되겠죠? 다음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소득 최저보험료 14,380원 플러스해서요. 그 다음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산해서 부가 점수당 금액 201.5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그 부가 점수는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해서 201.5원을 곱해주면은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득 점수는요. 1등급에서 97등급까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일 때는 82점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11억 4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무려 32,372점을 부과합니다. 재산 점수는요, 60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50만 원 이하일 때는 22점, 그 다음에 77억 8,124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2,341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는 11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종류, 그 다음에 가격,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서 11점에서 217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즘 핫 이슈는 무엇이냐면요. 은퇴한 부모님이 집하고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서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에 자녀의 어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평생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깨몽이 되겠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이 알아볼까요? 2017년도에는요, 2천만 명이 넘었죠. 2,006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1,951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910만 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8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것은 뭐냐면요, 피부양자 자격이 굉장히 엄격해졌고 탈락한 사람은 건보료를 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준입니다. 소득은요, 3,400만 원 초과 시 탈락합니다. 그 소득의 종류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공직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은요,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을 때 또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22년도 7월 이후에는요, 그런 조건들이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탈락합니다. 재산 같은 경우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탈락입니다. 이때 연소득은 국민연금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또다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은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결격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가표, 주택 같은 거가 말하겠죠?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3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하면 되는데, 만약에 연소득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2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탈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요, 전체 사업소득에서 기본공제 플러스 필요경비를 뺀 차감소득이 0원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랬을 때는요,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다음은 합산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면 되는데 2천만 원에 조금이라도 초과된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1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1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재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60%를 적용했을 때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3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초과 1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은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매월 83만 4천 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조금 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되고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노후에 피부양자로 자격이 박탈당한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짜리고요. 국민연금 소득밖에 없습니다. 매월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동차는 2000cc 중고차고요. 6년 이상 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점수는 552점, 재산 점수는 841점, 자동차 점수는 48점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총 점수는 1441점이 되고요. 점수당 201.5원을 곱해주니까 건보료는 29만 362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장기요양보험료 33,450원을 더해주니까 매월 32만 3,811원을 내야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389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던 돈을 매월 32만 원씩, 그 다음에 연으로 389만 원씩 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건보 재정 위기를 감안한다면요,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한 건보료를 절대로 피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노후에 주택 한 채랑 국민연금밖에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자격이 박탈당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